여러분은 중요한 시험을 위해 공부할 때나 발표를 앞두고 거울 앞에서 반복해서 연습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불안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가진단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의심되실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본 영상에서는 6가지 유형의 불안장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범불안장애입니다. 범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고 지속적인 걱정을 합니다.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서부터 가정생활에 이르는 여러가지 일상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다음 중 적어도 3가지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함, 쉽게 피곤함, 집중하기 힘듦, 과민성, 근육의 긴장,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운 수면 상태가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의 불안감을 특정지어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안감이 다양한 자극에서 기인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범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 챙김 명상과 활발한 운동에서부터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분리불안장애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안은 어른들보다 아동들에게 더 흔히 발생합니다. 분리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그들의 애착 상대와 분리되거나 애착 상대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악몽을 꾸거나 애착 대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리불안을 가진 아동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안 떨어지려 하고 밤에 부모님과 같이 자는 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라면서 분리불안이 괜찮아지지만 만약 분리불안으로 인한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 최소 1달 이상, 성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창피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여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가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예상만으로도 불안과 관련된 주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얼어붙거나 도망가거나 공공장소에서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성인 모두 사회불안장애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사회불안의 한 유형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종종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선택적 항구증을 가진 아이가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속삭이는 정도일 것입니다. 넷째, 공황장애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여러 번 공황발작을 겪는다면 이는 질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황발작이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심박수 증가, 발한, 근육이 경직되거나 떨림,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둔해진 감각, 비현실감 혹은 이인증 또는 죽을 것 같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공황발작을 경험한 후 추가적인 공황발작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더 많은 공황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황발작은 종종 다른 불안장애와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공황장애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광장공포증입니다. 여러분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겁이 나시나요? 군중 속에 있으면 기절할 것만 같나요? 광장공포증은 특정 상황이나 공공장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불안은 주로 어떤 상황이나 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광장공포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인 집에 있으려 할 것입니다.
광장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광장공포증 상황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노출요법과 약물 치료가 광장공포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특정 공포증입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공포 대상이 높은 곳처럼 환경적일 수 있으며 동물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종종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부정적인 연관성을 갖게 하는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얼굴에 고양이가 핥힌 적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양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 치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적응될 수 없는 경우 인지행동 치료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유형의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유형의 불안장애를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심리 영상을 보시기 위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